쓸모있는 교육 정보를 공유해드리는 효림파파 성경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영어를 어떻게 하면은 시행착오 없이 고등학교로 잘 넘어갈 것이며 제대로 된 영어 실력을 키우고 또한 고등학교 내신 수행평가, 서술형 평가 많이 어렵거든요. 그리고 수능까지 잘 대비할 수 있는지 그 기반이 되는 중학교 3학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중학교 영어에서 꼭 챙겨야 하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학교 영어에서 챙겨야 하는 그 첫 번째 부분이 바로 영어 내신 시험입니다. 중학교 내신 시험이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내신 시험 범위 기준으로 해서 내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학생들이 좀 쉽게 이제 파악을 하곤 합니다. 어떤 것을 파악할 수 있냐 하면 이거 다 외우니까 되던데 이런 공부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요즘은 중간고사를 치는 학교들이 조금 더 줄어들고 있지만요. 어쨌든 중학교 내신 시험 범위 한 번의 시험 범위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원들에서도 어떻게 지도를 하냐 하면 일단은 본문을 외우고 시작하는 그렇게 지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무조건 잘 됐다 혹은 잘못되었다 그것을 제가 꼬집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본문 암기에만 의존을 하는 것, 그리고 선생님께서 요인물을 준 것, 이것을 암기만을 통해서 시험을 치르는 것, 이것은 상당히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험 범위 자체가 많지 않고 또한 중학교 영어 내신 시험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그 정확성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정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중학교에서는 이제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조금 글을 접한 상태에서 이제 조금 확장하고자 문법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제대로 배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 문법이라는 것, 그리고 중학교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특정 문제를 한 20, 30문제 나오잖아요. 그것들을 출제해야 한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광범위한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 적은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정확한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학교 시험은 아무래도 이 암기를 한 아이들이 잘 하곤 하는데요. 이걸 제가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암기만 해서 시험을 치게 되면 그 결과가 아무리 못해도 한 70점에서 75점 정말 외워서 때운다는 느낌으로 들어가는 아이들도 대부분 한 80점에서 90점 사이는 약간만 이렇게 복습을 했다면 맞을 수가 있습니다. 암기를 기반으로 해서 약간만 더 거기에 자기의 역량을 발휘를 해서 했다면 90점 넘게 영어 시험 점수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3년 동안 지속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1, 중2 그리고 중3 때까지 이게 중3으로 서서히 가면서 이 본문이 살짝씩 더 길어지면서 아무래도 약간의 부하가 더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할만하다고 느끼고요. 시험도 여전히 그 정도의 점수대는 받을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3년 동안 영어 공부가 이런 방식으로 행해지다 보면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딱 올라가서 첫 중간고사를 치거나 첫 모의고사를 치면은 상당히 충격을 받곤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 범위 자체가 한 두세 배가 아니라 몇십 배예요. 아무래도 모의고사 지문이 들어간다든가 혹은 부교재에 있는 이 수능형 문제가 수십 문제가 들어간다든가 그리고 영어 교과서에 있는 본문만 해도 아무래도 중학교 때보다는 훨씬 더 길이가 길고 또한 수준도 확 올라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암기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중학교 때를 생각해보면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과목들도 그렇게 범위가 넓진 않았거든요. 즉 쫙 정말 모든 걸 암기해서 그래도 어떻게든 한번 구워 삶아서 벼락치기를 하든 할만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로 가면 영어만 해도 이렇게 갑자기 한 번에 시험을 보는 양 자체가 쫙 늘어나서 아무리 적게 잡더라도 5배에서 6배 정도는 될 것이고 적어도 제가 봤을 때 한 10배 이상은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 시험 범위를 다 외운다고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다른 과목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과목들도 동일하게 시험 범위가 적어도 몇 배 이상은 늘어났기 때문에 이 모든 과목을 외워서 할 시간이 없고요. 모든 과목을 안 외운다고 할지라도 영어만 외워서 한다라고 해도 그게 이제 그런 수준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에 딱 올라가 보면 아무래도 이 어휘력과 문해력, 정말 이 글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재처리를 해서 나의 말로 글을 써본다든가 그게 영어 서술형 평가가 되겠죠.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지문을 읽고 그것을 나의 말로 요약을 해본다든가 해결책을 써본다든가 반대 입장을 한번 한두 문장으로 기술을 해본다든가 이 정도. 그러니까 이게 암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암기를 완전히 다 해버리면은 한 4등급, 5등급은 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고1 기준으로. 그리고 고2가 되면은 암기만 한다면 저는 그거보다 성적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암기는 답이 아닙니다. 중학교 때 암기를 통해서 영어 공부 습관을 길러두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죠. 첫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에 가서 영어 공부하는 방법을 아직까지 제대로 정립하지 않은 상태이라는 것이죠. 암기로 중학교 때 먹혔다고 해서 그게 고등학교 때 먹힌다는 그 보장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고등학교에 가서
그래도 똑같이 해보려니까 이게 생각보다 너무 많거든요. 큰 시행착오를 겪게 되죠. 아무리 빨리 그 공부 방법을 수정을 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첫 영어 시험에 있어서 시험 점수가 확실하게 하락을 하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중학교 때 암기만을 통해서 본문 암기에 거의 의존을 해서 선생님께서 내어주시는 그런 유인물 프린트를 그래도 거기 있는 예문들과 그런 문법 규칙들을 다 암기를 해서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중학교 때는 괜찮았겠지만 그게 그 아이의 진짜 영어 실력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짜 영어 실력이 아니라 중간고사 혹은 기말고사 내신 시험을 위해서 단기간에 외워서 때운 것뿐이에요. 즉 영어 실력이 올라갔다라기보다는 아이의 영어 수준은 한 요 정도 있는데 시험을 위해서 단기간에 이렇게 외워서 잠시 잘하는 척 했다가 시험이 치고 나면은 우리 다시 내려가죠. 물론 그 암기하는 걸 통해서 약간의 원래 여기였다면 이렇게 시험 칠 때는 조금 이렇게 실력이 올라간 듯 보이지만 다시 요 정도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고 즉 이 처음과 그 암기를 해서 했는 거에 그 결과물의 실력의 차이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게 3년간 누적이 되면은 중학교 3년을 보냈지만 생각보다 영어 실력의 상승이 좀 덜하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영어 지문을 보거나 혹은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었을 때 이제 수능 실전 문제에 준하는 그런 문제를 보면은 정말 어렵거든요. 우리말로 봐도 어려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전혀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중학교 3년 동안 생각보다 이 큰 공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학교 3년 동안 무작정 외워서 시험을 치고 또한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점수를 내 아이의 영어 점수라고 착각하는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영어 실력이 좀 높은 아이들 어떤 글을 읽고 그 다음에 그 글을 읽은 것을 나의 말로 아이의 말로 재처리를 해서 이렇게 적을 수 있고 그래도 원어민까지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내용을 자신의 말로 고쳐서 말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되고 그렇게 해서 영어 시험 범위 내에 있는 본문 공부를 해서 영어 시험 점수 결과가 일정 수준 이상이 나오면 그거는 아이의 실력이라도 봐도 되겠지만 평소에 영어를 사용하거나 영어 책을 읽는 그런 능력은 누가 봐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 다만 영어 내신 시험을 단순히 암기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점수 이상을 꾸준하게 유지한다고 해서 내 아이의 영어 실력은 괜찮다. 영어는 큰 문제가 없다. 고등학교 때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을 저는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학교 내신 시험 결과는 그 공부를 어떻게 했고 실제 아이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중학교 영어에서 꼭 챙겨야 하는 그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중학교 3년 동안은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영어책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에서 4년간 담임을 했습니다. 제가 전직 교사였잖아요. 13년 동안 중고등학교에서 매해 빠짐없이 담임을 했는데요. 저도 신학기나 혹은 학기가 바뀌고 학부모님들께서 학교에 상담을 오시면은 정말 성심성의껏 상담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에게 말씀하시죠. 제 아이가 영어가 어때서 그래도 담임쌤이 영어 선생님이어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라고 말씀드려서 제가 그 대안을 드리죠. 단어도 중요하고요. 중학교 때는 문법도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어김없이 답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중학생이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아이의 영어 실력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지? 라는 그런 내적인 그런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혹은 제가 그거를 이렇게 직설적으로 딱 부모님께 학부모님들께 뱉어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씀을 참 드리고 싶다라는 것이죠. 저도 알아요. 중학생이 바쁘다는 건 알지만 정말 바쁜 고등학생보다는 그래도 아직은 여유가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수학이 좀 많이 부족하다, 수학 개념이 부족하다, 도형이 부족하다, 혹은 영어가 뭐 어떻다 혹은 국어 어휘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사실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영어책을 읽고 그럴 여유가 없거든요. 중학생은 그래도 바쁘긴 하지만 통으로 시간을 좀 내서 하루에 2-3시간 매일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몇 회, 몇 시간씩 이렇게 내거나 혹은 주말에 몇 시간씩 내거나 아이가 좀 부족한 부분을 확실하게 통으로 시간을 내어서 좀 보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여건은 충분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가 아직까지 글을 잘 못 읽고 혹은 글을 읽어본 경험이 없다면 꼭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만약에 안 되면 리더스북이라도 읽어야죠. 쉬운 책들요. 아니면은 챕터북이든 얼리 챕터북이든 이런 영어 책들을 많이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책을 읽어야지 문맥 속에서 어휘를 추측하는 능력도 생기고 또한 수많은 문장, 학습서에 있는 제한된 수의 문장을 보는 게 아니라 수많은 문장들을 보면서 이 문장들을 통해서
아이가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배운 문법들을 이게 이거구나, 이게 이거구나 라고 적용을 하고 그 문법을 발견하는 그런 경험을 수없이 하게 될 것이며, 굳이 시험과 연결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중학교 후반 그리고 고등학교 때 영어 서술형 평가가 이제 서서히 그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서 그렇게 책을 읽어야만 거기에서 형성이 된 영어 체계라든가 영어 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녹여서, 그리고 학교에서 명시적으로 배운 그런 문법들, 학원에서 복습을 한 것들, 그런 것들을 녹여서 글을 쓸 수 있는 역량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지만 단순히 교과서만 파고 교과서만 암기하고 일부 학습서를 하고 문법만 공부하고 그러면 중간에서 이렇게 공부했던 어휘든 문법이든 독해든 뭐 구문이든 간에 그런 것들을 딱 잡아줄 그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영어 책을 읽으면서 문해력 자체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읽기 속도, 정확하게 읽는 거, 그 다음에 문맥 속에서 단어를 추측하는 거,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잖아요. 복잡한 등장인물 간의 어떤 사건이나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 왜냐하면 고등학생이 되어서 수능 지문을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쳐내려면 그 수준까지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래도 중학생 수준에서 좀 읽을 수 있는 것들은 픽션이든 논픽션이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3년 동안은 좀 바짝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것은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고등학생까지는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아이가 영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래도 지금이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금 당장 아이와 함께 서점에 가시든 혹은 우리 웬드북이라는 좋은 영어 원스 서점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책이 또 저렴합니까? 한 권 단위로 봤을 때요. 할인도 많이 하고요. 도서점까지의 영향을 안 받잖아요. 거기서 아이가 희망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골라서 어떨 때는 도서관에서 한번 보고 진짜 마음에 드는 걸 구매하셔도 되고, 뭐 책을 사든 안 사든 물려받든 간에 어찌되었든 이 영어 독서를 아무래도 중학교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내 아이는 늦었어. 어릴 때부터 학습으로 했고 이제 지금 다시 영어 책을 통해서 그냥 영어 감을 익히고 이러기에는 너무 늦었어. 그냥 이제는 수능형으로 가는 거야. 이게 가장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장 잘못된 생각이요. 이렇게 하면은 결국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학습식으로 했으니까 학습식의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영어 실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1도 실전이지만 그래도 영어 문제의 수준이 정말 수능에 가깝게, 그리고 영어 서술형 평가도 상당히 고차원적으로 이렇게 높은 요약형 문제가 본격적으로 속출하는 고2 정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 정도의 문제를 학습식의 공부 방식으로 쳐낼 수 있느냐? 당연히 못 쳐내죠. 왜냐하면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긴 게 아니라 단순히 학습을 해서 특정 상황에서 특정 문장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쭉 예측하지 못하게 나오는 그런 영어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수능만 봐도 정말 다양한 분야에 아무리 연계 교재가 있다고 할지라도 간접 연계이거든요. 간접 연계는 주제만 비슷하고 글은 완전히 새로운 글이에요. 그냥 이 소재를 한번 보았는데 그 정도의 연계성이 있는 게 간접 연계거든요. 그런 것들을 쳐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최선을 다해서 영어 책을 읽히시기 바랍니다. 그게 거의 어쩌면 중학교 때 유일한 그런 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학교 공부는 충실하면서 영어 책을 덧붙여서 좀 더 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중학교 영어에 있어서 꼭 챙겨야 되는 거 2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약간 주의사항들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시행착오가 조금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방향과 방법이 맞다면 학부모님들께서 내 아이는 늦어서 이렇게 해야지 라는 것보다는 그 종착지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문해력 자체, 어휘력 자체, 그 문법을 배운 것을 적용하는 능력, 사용하는 능력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혈인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